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책 읽는 도시 및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선포식 사회를 맡게 된 기후변화 홍보관의 책임해설사 박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책 읽는 도시 및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말 최소 인원만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원주시가 전국의 책 읽는 도시 협의회 가입 도시들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 진흥 및 책 읽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책 읽는 도시 선포가 있겠습니다. 선포는 원창묵 원주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무대로 모시죠.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왠지 시민들의 문화적인 감수성이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음은 시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서 보니까 되게 아늑하고 좋네. 한눈에 다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읽는 도시 그리고 한도시 한 책 읽기 선포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책 읽는 도시 협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각 도시들과 책과 관련된 교류를 한층 강화해서 그러한 책 읽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부터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했던 이러한 사업이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시장 한 지가 벌써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시민들이 지겹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5년만 하면 끝인데 시장을 11년씩이나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시장만 보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안 들리나 보다. 11년쯤 하다 보니까 곳곳에 흔적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느끼는 게 맨 처음에 시장 당선되고 나서 전임 시장했던 8가지 사업을 하나 정리할 때 이것도 하나에 포함됐었죠. 원래는 임년지당 지금 그 기념관이 있는 그쪽에다가 원래 건립하려고 땅을 이렇게 다 사놨었어요. 이렇게 거기만 사놨더라고. 땅에 하나도 안 사놓고 도서관 지으려고 거기다 도서관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눈에 띄지도 않고 이게 예산만 그때 280억 들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진 것만 280억 들였는데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중단시켜버리고 이 앞에 부분을 매입해서 도서관 짓고 앞에는 광장 만들고 음악분수 이렇게 집어넣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비린내 도서관이 준공났습니다. 준공났는데 거기서 당초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된 데랑 같이 건립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차장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들을 불러서 야 도서관 위치를 바꾸자. 그래서 현재 미리네 도서관에다가 지금 도서관을 신축하게 됐죠. 그렇게 돼서 얻은 장점은 뭐냐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넓어지면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좋은 환경이 마련됐고 거기에 장터가 들어선 거죠. 우리 도시 로컬 푸드직 매장이랑 같이 가서 그쪽이 환경이 더 좋아졌고 또 그전에는 미리네 도서관이 되게 뭐랄까 좀 삭막했어요. 그냥 벌판에다가 아무런 것이 없었는데 미리네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조형미 있는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 원형 형태로 디자인을 한 거죠. 설계를 특별히 그렇게 했고 일본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제가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일본까지 갔다 와라. 그래서 정말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미리네 도서관에 도서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또 횡했던 그 미리네 공원이 도서관과 어우러지면서 공원도 되게 짜임새 있게 변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태장동의 북원도서관도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책 읽는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 지난번에 실패했던 독서대전이 원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원창록 시장님 축하 말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김병철 교육장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축하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책 읽는 도시 너무 이름이 좋네요. 보니까 그 안내 판표 보니까 몇 군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던데 선정되어서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올해가 18번째더라고요. 이 또한 축하드리고 원창우 시장님 그리고 원집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안중기 관장님을 비롯한 저기 평생기 원장님도 계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책을 읽고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공감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삶의 모태인 가족애를 느끼며 호흡을 같이 하는 본 행사는 가족 회복력 운동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일어난 모든 학교 폭력을 비롯한 많은 사건들이 교육청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가족력 회복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또 방황하는 저희들이랑 편치가 않은데 걔네들을 보면 가족의 문제거든요. 이 본 행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터전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도서선정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신 이권님 작가의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저도 이제 한 반쯤 읽었습니다. 보니까 따뜻해야 할 가정이 어떻게 보면 그 폭력, 또 마음앓이를 제공해 주는 왜냐하면 믿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별개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경향이 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학대를 가질 수 있는 공간 그건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가슴앓이를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친구들이 따뜻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라는 존재가 서로에게는 행운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가정 내 폭력이 심심찮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그때마다 뜨끔뜨끔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주관 내 95개 학교가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164개 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게 적극 동참하도록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정부 속에서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원주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장님 말씀처럼 한 책 읽기를 통해서 가족도 좀 더 단단해지고 사회도 좀 더 따뜻해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본부의 오원집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주투데이 신문사 대표 오원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장님 조금 전에 인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소개 안 해드리고요. 원주시의 김정희 시의원님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정희 시의원님은 이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본부의 운영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시의 최미옥 시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최미옥 시의원님은 원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죠. 그다음에 원주시의 조상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요. 원주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원주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주 시민이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소박한 꿈, 아니면 어떻게 거창한 꿈인가요? 그 거창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이 올해로 18년을 맞았습니다. 한책 읽기 운동은 그동안 매년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선정 도서를 읽고 1년 내내 다양한 책 읽기 운동을 펼치면서 원주의 독서 문화를 크게 진작시켜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책 읽기 운동은 그냥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그 활동들, 문화적 활동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도 저는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2019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분야 창의도시에 가입하는데 이 한책 읽기 운동은 원주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원주를 책 읽는 도시로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원주시는 책 읽는 도시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원주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은 원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 읽는 도시로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한책 읽기 운동을 하면서 내내 갖고 있는 꿈이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 원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이 운동을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꿈 속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원주시가 한책 읽기 운동 그리고 책 읽는 도시를 원주의 그 중요한 문화 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잠시만 무대에 좀 대기해 주시고요. 그동안 원주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장을 전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원집 한도시 한책 읽기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감사장 받으실 분 전 도서 선정위원이십니다. 장다희님 어디 계시죠? 예,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네.
네, 감사장 받으실 장다혜 위원님께서는 4년 동안 선정위원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장 도서선정위원 장다혜. 책으로 소통하는 원주를 희망하는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 공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원주시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본부. 네, 두 분 기념 촬영도 내려가지 마시고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촉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한 책 읽기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서 선정이거든요. 2021년부터 도서 선정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신규 도서 선정위원님들에 대한 위촉식 전달을 갖겠습니다. 위촉장 전달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해주시겠고요. 호명하시는 분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김가희 위원님, 그리고 박정용 위원님, 또 윤혜선님, 이지영 위원님 네 분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도서 선정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촉장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지금 호명해드린 분들이 2021년 한 책 읽기 도서 선정 과정을 함께 해주셨어요. 자, 순서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위촉장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시민도서 추천단 김가애.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가진 귀하를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도서선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많은 활동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25일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본부. 네, 다음은 섬강초등학교 교사 박정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어린이 도서연구회 원주 지회장 윤혜선. 네, 내용은 같습니다. 네, 경동대학교 사서주임 이지영. 네, 위촉장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예, 기념 촬영 해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다음은 릴레이 스타터 도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원주시 한도시 한 책 읽기는 공동체의 책 읽기를 기반으로 18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공동체 책 읽기의 모범이 될 릴레이 스타터 시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원주 시립미리네도서관, 또 원주 교육문화관, 그리고 문막교육도서관 등 각 도서관에서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지인분들과 함께 공동체 책 읽기를 가장 먼저 시작하실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릴레이 스타터 분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원주 시립미리네도서관, 그리고 스타터 분들에 대한 도서 전달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무 시장님께서 도서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자, 호명하시는 분들도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정희진님, 손은실님, 이민정님, 정광은님, 그리고 정민경님,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이 릴레이 스타터 분들께는요 1인당 모두 3권의 도서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열심히 읽으시고요. 그리고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희진님, 네, 네, 다음 손은실님, 네, 다음에 이민정님, 네, 다음 스타터분은 정광은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민경님까지, 네, 시장님이 도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가운데로 오셔서 네,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네.
네, 얼굴은 다 안 보이지만 눈이 다 말해주더라고요. 웃는 눈으로 사진 찍어주세요.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주 교육문화관 그리고 문막교육도서관 스타터 여러분들에 대한 도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도서 전달은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김병철 교육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다시 한번 모실게요. 호명하시는 분들도 올라와 주세요. 김승희님, 김숙자님, 전영선님, 그리고 이준원님, 홍희숙님. 네,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김승희님, 네, 김숙자님이시고요. 전영선님, 네, 부지런히 읽으시고 주변에 또 부지런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님, 홍희숙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책을 한 권 한 권 전할 때마다 감동도 함께 따라가는 거니까요. 예, 부지런히 전해주시고요. 앞에 보시고 사진 찍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오늘 책을 받으신 릴레이 스타터 분들께서는요, 책을 읽으시고 다 읽으신 다음에 다음 릴레이를 위해서 각 도서관으로 도서를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21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 도서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는 운영위원장님이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선포하지 않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원주 시민이 함께 읽을 책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딱 드시고 행운이 너에게 다가가는 중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올해 이 한 책을, 이 선정도서를 통해서 원주 시민들이 누군가에게 모두가 행운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행운을 드리는 사람, 저는 시장님이 저에게 행운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올해 원주 시민들이 함께 읽을 책은? 예, 연습했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지금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뭔 책? 하고선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크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원주 시민들이 함께 읽을 책은?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감사합니다. 네, 연습하시니까 훨씬 좋은데요. 이번에는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신 채로 두 번 찍을 거거든요. 책이 표지가 잘 보이게 가슴 높이로 책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서서 한번 찍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예, 그 정도, 요 가슴 높이 정도면 가장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은 안 보여도 눈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웃는 눈인지 화난 눈인지. 네. 좋습니다. 네, 일어나셔도 될까요? 다 찍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서서 한 번 더 찍어볼까요? 네. 서서는 어떻게 위원장님 조금 더 높이 들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얼굴만 가리지 않을 정도로. 네. 좋습니다. 네, 다 찍으신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이번에 책은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서신 채로 그 옆자리에 주황색 타월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책 읽는 도시 타워의 퍼포먼스를 좀 갖겠습니다. 글씨가 아주 선명하고 좋은데요. 책 읽는 도시 원주. 예, 글씨가 잘 보이도록 요 타워를 들고 전면을 향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네요. 네. 최현수 국장님 빨리 해주세요. 네. 그래요? 네, 주황색 바탕에 글씨가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선명하고 참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네. 네, 다음은 올해의 도서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을 선정해 주신 도서 선정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호명되신 선정위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서 선정위원장이세요. 상지여자중학교의 김부여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의 시민도서추천단 김가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원주 시립미리는 도서관에 저랑 이름이 같으세요. 김보미 사서님? 네. 네. 섬강초등학교의 박정용 선생님,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의 사서이신 신지숙님, 네 여기 계시네요. 원주 교육문화관의 사서 안슬기님, 네. 그림책 도시의 어문희 수석연구원님, 네. 경동대학교의 이지영 사서주인님,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윤혜선 원주 지회장님, 예. 네, 지금 인사드린 분들은 총 9분이죠. 근데 원래 총 11분이십니다. 근데 2분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도서 선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정도서가 어떤 책인지 조금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어떤 책이고 선정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부열 도서선정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예, 많이 주셨습니다. 네. 도서선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지여자중학교 교사 김부열입니다. 행운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2020년 12월 23일 1차 도서선정 회의 후에 선정위원들께서 5권을 추천해서 총 42권이 1차 추천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추천된 책을 읽는 동안 저에게는 행운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정하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고된 작업이긴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추천된 도서들이 우수한 책들이었기에 이 추천 도서를 읽는 것이 마치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2021년 2월 5일 2차 도서 선정 회의에서는 1차 추천된 42권 한 권 한 권에 대해 장시간 면밀히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었고 선정위원별 5권을 투표하여 10권을 선별하여 20일 동안의 기간을 두고 이 10권의 책을 다시 읽은 후에 2월 25일 3차 도서 선정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3차 회의에서 10권에 대해 다시 한번 심층토의를 거쳐 위원별 3권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를 진행하였고 한 권을 투표하는 최종 투표를 통해 이꽃잎 작가의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도서선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정인이 사건, 구미 사건, 이런 끔찍한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학대와 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학대와 폭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슬퍼하며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거나 울분을 토하며 분노하거나 가까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섬뜩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꽃잎 작가는 예전처럼 그렇게 분노의 한숨 한 번, 안타까움의 한숨 한 번으로 지나칠 수 없어 글을 썼고 친아버지에게 잔인한 폭력을 당해 시퍼런 몸과 지독한 흉터 가득한 몸, 수년간 부러져 제멋대로 붙은 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화상 흉터를 지닌 15살 은재를 우리 앞에 등장시켜서 함께 고민해야 할 커다란 화두를 제시합니다. 일련의 사건이나 등장인물 은재에게 가하는 친아버지의 폭력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화를 내면서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나는 안 그러니까 라고 자부하지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품 속의 우영이와 엄마의 모습처럼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강요의 잔소리,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며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맞아서 시퍼렇게 멍든 가시적 상처보다 보이지 않기에 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친구 은재를 위해 용기를 내는 15살 아이들, 우영, 형수, 반장, 지유, 그리고 지영이의 모습. 모든 걸 내팽개치고 싶을 만큼 지친 은재가 마침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닫힌 방문을 여는 모습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생을 참혹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손을 내미는 것 또한 언제나 인간이라는 깨달음을 특히 어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은재를 구하러 가서 화가 난 최 감독에게 지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은재가 아픈 거, 혼자인 거, 무서워하는 거. 이 깨달음 속에는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남에게 벌어진 일이라 나서지 않는 것. 더 심한 것은 무관심도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 선생님, 경찰, 작품 속 어른들이 바로 저와 우리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른다. 학대를 당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도서 선정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학인 이 작품은 청소년 세대가 겪어야 할 아픔을 다루고 있으며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행운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에 어떤 책이 선정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른들은 책을 읽기 전에 또 어린 세대들을 위한 책을 선정했네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 어린 세대의 모습을 이해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어른이기에 죄지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반성하며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관심을 주는 것부터 말입니다. 내가 너의 행운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겉표지의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운이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너에게, 서로에게 행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준다면, 먼저 내밀 줄 아는 용기가 있다면, 그저 관심을 가져준다면 행운이 우리 원주시민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선정도서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김부여 위원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되게 빠른 속도로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나도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똑같은 최 감독 같은 어른이었구나 우리 사회에. 그래서 부끄러운 자신을 좀 반성해 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 조금 부족했던 점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이 선정도서의 작가는 이꽃님 작가입니다. 이꽃님 이름도 참 이쁘신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더라면 좋을 텐데 앞으로 코로나가 좀 좋아진다면 북콘서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작가를 만날 기회는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영상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이꽃님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 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울산에서 태어나서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2014년 서울신문 신춘 문예동화 메두사의 후예로 등단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악당이 사는 집이 2018년 인천시 계양구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는 2019년 안동, 양주, 광양 등 많은 도시에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껌껌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네요. 작가의 영상 편지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이꽃님입니다. 먼저 원주시 올해 한 책 읽기 도서로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기쁜 소식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여러 사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가의 말에도 썼듯이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은 제가 임신 중에 쓰게 된 이야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는 매년 여태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저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신 중에 듣게 된 아동학대 뉴스는 그런 감정들이랑은 조금 달랐는데요. 정말로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어른으로서 느끼는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글을 쓰면서 사실 태교 아닌 태교를 내내 하게 됐는데 태교로서는 사실 좋은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글은 결말 때문에 판타지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 생각만 해도 사실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많이 슬프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건 사실 이 보잘것없는 글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수많은 은재와 우영이를 구해내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단 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세상은 조금씩 훨씬 나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믿고 있어요. 행운은 참 어디에 있는지 때로는 모질게 느껴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 같기도 한 존재죠. 그런데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준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지만 이렇게 작가를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책을 막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 김병문 교육장님께서는 김병철 교육장님께서는 올해 어떤 행운이 다가왔으면 하시나요?
네. 코로나 종식으로. 네, 우리 모두의 다 바라는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그 선정도서를 읽다 보니까요, 이렇게 가슴을 때리는 그 간결한 명언, 뭐 저는 나름 명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글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은 그저 관심을 가져주는 것.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그러나 기적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 관심 갖기로 올 한 해 원주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다지면서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선포식을 마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포스터가 좀 여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